그렇습니까? 예, 부지를 그려야지. 아이고 부르십니다. 나는 공치 갖고 물이나 길러 가려고요. 아이고, 참. 그 옆 보이소. 예, 들어가시오. 누구요? 이상하네. 오늘따라 기분이 묘한게 몸이 허해서 그런가? 뭐야, 갑자기? 예. 아니 저는 겁이 많아서 원래 공포 영화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봐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애 떨어질 뻔했어요. 처녀가 무슨 애가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인데. 아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첫 인사도 까먹었어요. 맞네, 네. 자, 브레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 뭐라고 해야 돼? 귀신과 함께? 네, 막 정신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옆에 또 아주 낯익은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 주선태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KBS 부산 방송을 대표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네. 또 브레스코와 함께 또 1, 2위를 다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가요일번지. 그 옆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오늘 네. 함께 하시게 됐네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한국 가요사. 걸어다니는 한국 콘사이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부산에서 이제 65세에서 한 80세까지는 네. 제가 시청률을 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건 맞아요. 그래요? 네, 이건 그래서 우리 맞아요. 예. 누님 형님들을 위해서 네. 제가 오늘 이 브네스코 위원회에서 예.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네. 또 이 즐거운 이야기들을 또 같이 끌어가면서 그렇죠. 네, 시청률에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뭔 얘기 할 건데 귀신부터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귀신 얘기를 왜 이렇게 시작하지?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사실 귀신 얘기인데 방금 본 그 귀신 이야기가요. 네. 실제 부산 한 마을에 네. 삼복도로에 있는 한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귀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예. 근데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귀신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귀신이 아니죠.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의 귀신이었어요. 아니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네. 네. 옷을 제대로 안 보셨죠. 네. 그래서 특별한 귀신 하면 저는 이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산복도로에 있는 아미동 비성문화마을. 역시 혹시 오늘 맞죠?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도로 굽이굽이마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산의 삼복도로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 그 VCR도 되게 예쁘게 나오네. 그렇죠. 브레스코 위원회 좀 다르네. 격이 다르다. 격이 있네. 괜히 여기 있는 오셨겠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야, 막 글자 막 떠다니고 그러네. 정말 예쁜 영상과 함께 소개한 오늘의 브네스코 주제, 바로 부산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삼복도로입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충북 음성에서 여기로 시집 왔을 때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다. 그쵸.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다 하면 부산. 딱 이랬는데 웬걸? 시집 와서 보니까 산이 더 많은 거예요. 진짜 산 끝까지 집들이 빼곡하게 촘촘히 이렇게 집 지어져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놀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산동네를 다 삼복도로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신기하지. 그 뭐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삼복도로 그 삼복도로 이렇게 뭐 알긴 알거든요. 들어는 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싶어요. 이거 그 자막에도 나왔듯이 국구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말을 풀어보면은 산 가운데를 지나가는 도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특히 산동네가 많이 이제 형성된 부산에서는 이 뭐야 너무도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도로라는 의미보다도 산 중턱에 있는 마을 전체를 뜻하는 의미로 가는. 그럼 어찌 보면은 한국 피란 수도 부산이 만든 신조어이자 부산을 이해하는 최고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삼복도로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래요. 말 뜻을 잘 모릅니다.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무슨 뜻인지를 지칭하는지는 모르는 잘 거예요. 모르죠. 부산 와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뭐 다른 지역 가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많이 있는데 그럼요, 많죠. 그거 굳이 뭐 산동네, 뭐 삼복도로라고 달동네 부르는 데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죠. 없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네. 올라가기만 할 뿐이고. 그렇죠. 근데 부산의 삼복도로는 이제 산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도로를 쭉 냈다. 연결시켜줘요. 그렇다, 그렇다.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 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낸 경우는 아마 부산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예전에 뭐 이런 일화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미 해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 병사가 옆에 부산항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네. 너무 이쁜데 그게 다 고층 빌딩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부산에는 뭔 이런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많으냐. 그쵸, 높이 있는 집들이 설마 집들이 그렇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오, 아침에 일어났으면 기절했겠다. 그건 다 어디 간 거야? 네, 쑥쑥 올라가 있었는데. 이야, 그거 재밌네.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 보면은 아마 오늘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부산학 전문가들이 선정하신 네. 오늘 세 가지 유산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아미동 비석 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아미동 비석 마을이다 하고 탁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약간 감천 문화마을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어머 알록달록하네 볼 거 많겠네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계단이고 집들이 있고 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그때와는 다른 좀 뭔가 숙연해지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다른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답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마을 이름을 따지면 조금 어시시한 느낌은 들죠. 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근데 마을의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일본인들이 남긴 낙골묘, 공동묘지 위에 이제 마을이 형성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 뭐 역사적 의미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있겠다 싶은데 네. 그래도 사는 집인데 그 묘지 위에다 집을 졌다고요?
실제로 묘지 위에서 그럼 사람이 자고 먹고 하는 그런 마을이라는 네, 얘기야. 제가 여자친구를 네.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사귈 때 아미동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으스스했던 느낌은 제가 몰랐거든. 데려다 주면서도 근데 방금 몰랐어요? 아미동 비석마을 나오니까 아, 그 동네가 으스스해서 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을 깜짝 놀랐네. 아미동 나 몰랐어요, 전혀. 근데 이 마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멀리 이제 조선 후기까지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제 초량 외관이라고 용두산 일원에 그 조선 후기에 그 일본인들 이제 전용 마을이 있었어요. 네. 과거의 외관 시절부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지금 어디쯤에 있었냐면 용도산의 북쪽자락, 그러니까 네. 북병산 자락이라고 불리는 우리 흔히 아시는 이제 그 대청동 기상청 어허. 그 주변이 일본인들 그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07년경쯤 되어서 시가지 확장 겸 대청로 확장 그리고 이제 부산항 매축 이런 것 때문에 산을 절개해서 나오는 토석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묘지를 이전을 하는데 지금 아미동 비석마을로 아, 이쪽으로. 예, 네. 이전을 이장을 한 거네요. 이장을. 네, 이장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아니, 하려면 일본으로 이장을 시키지 왜 거기로 또, 뭐 그냥 자기네 땅으로 아니 가지. 왜냐니까 이제 이게 근대개항이 되면서 그 외관 자리가 일본인들 정관거류지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아미동에서 내려다보면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예. 저게 지금 옮기기 전인가요? 아니면 옮기고 나서? 저기는 저기 옮기고 난 뒤 모습입니다. 뒤에요? 지금 저기 아미동에 가면 대성사라는 절인데 거기서 내려다보고 비석마을 그리고 매축되기 전에 남항해안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저게 이제 진짜 실제 묘지고 비석이네요. 그러네요. 이제 평지 위에 이제 비석이 쭉쭉쭉 서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기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일본인들 묘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집 한두 채야 어떻게 들어설 수 있다고 그치. 해도 아, 한두 채도 무섭지. 그러니까 근데 마을 자체가 거기에 형성이 됐다는 게 저 그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 전쟁 피난 시기로 봐야겠죠. 그때요. 네. 그러니까 뭐 부산에 지금도 전체 면적의 70%가 산인데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부산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뭐 1.4.5태 이후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종이가 주소가 적혀 있는 종이 한 장과 네. 천막 한 장을 주고 그 주소지로 보내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거기서 살아라. 그렇죠. 근데 천막 한 장 주고요? 네. 근데 아미동 산 19번지를 받고 이 동네 온 사람은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묘지니까. 아, 공동묘지로 가. 네, 진짜. 갔는데 묘지가 있어. 그거 죽으라는 소리 여기서 아닙니까? 살라고 하는. 주고 그냥 끝이었던 거. 그런데 이게 묘지로 생각해보면 가. 천막 한 장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마저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도 묘지인데 거기다가 땅을 파서 집이라도 어찌됐건 대충 졌을 텐데 묘지를 파가지고 그러면 집을 짓고 산 겁니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 묘지 그러면 봉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하는 낙골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를 다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골이 들은 낙골함을 땅 속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부도탑을 세우듯이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안치하는 이런 방식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둘레는 난간석이 있죠. 평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상부 네모나게. 부분만 치워버리면은 집의 기초가 되잖아요. 오히려 바닥이 평평하고 네, 단단하게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집 짓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무덤 사실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그게 비석이 너무 무거우니까 치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집 안에 들여놓고 그대로 집을 지어요. 그런 집도 있대요. 집 안에다가. 집 안에 비석이 그대로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장판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장판이나 덮개로다가 그걸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 자꾸 들으니까 진짜 우리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한 거.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확 오네. 그러니까. 네.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거네. 지금 행복한 세대 사시는 줄 네,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무암동 할 때는 네. 초막사에다가 그렇죠. 사람들을 맞아요. 묻고 지금은 묘지에. 묘지 위에 아니 근데 거기가 물론 어쩔 수 없이 간 곳이었겠지만 막상 살려고 하면은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미동에 사셨던 분들의 그런 체록한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봤다고. 네, 그러니까 뭐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깼는데 타타타타타타 이 소리는 이게 게다 소리. 아, 게다 소리. 게다 소리. 일본인이 짖는 게다 소리. 게다. 나락신 같은 거. 네. 그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여보, 여보. 이거 한번 뭐 있어? 뭔데 이게? 아까 순이 엄마 만나보는데 저짝에서 막 빛이 막 팍 나는 기라. 그래갖고 가가 보니까 이게 아니습니까? 좀 있어 비지에? 요거 하면 딱 되겠네. 요강은 무슨 귀한 거를 갖다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아유, 뭔 소리가 이거? 입 잘못 들었나? 아이고 내 새끼 많이 물어 엄마 저기 와 뭐? 단지에 뭐 있는 거 아이가? 있기는 뭐가 있단 말이고. 밥이나 물어. 아니다 이상한 거 맞다. 아이고 단지에 있기는 뭐가 있단 말이고 한번 봐라 있기는 뭐가 있는지 아, 나 오늘 김치 못 먹겠네. 아니, 제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족들이 함께 귀신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김치 담았던 단지에서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 되게 오늘 너무 오싹한 거 아니에요? 대낮에. 괜히 생각날 것 같아요, 저거는. 아니 아직 남양 특집 할 때 멀었잖아요. 멀었죠, 이제 사월 여름도 말. 멀었는데. 저 이야기가 이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단지에서 손 나온 거. 네. 네. 단지에 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게 넣을 때 악수 한 번씩 하시면 쑥 넣어. 아이고. 행여 나오면 행여 나오면 스미마생 하면서 네, 그럼요. 스미마생. 네. 이제 저런 이야기들 말고도 뭐 특정인 집에서는 그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계속 아프고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혹시 방바닥을 파봐라 그러더랍니다. 그 방바닥을 팠더니만 거기에 이제 그 비를 그대로 땅에다 묻은 채로 놔두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이 비를 따로 인근에 있는 절에다가 이제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런 홀령들을 위해서 제를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마을의 서북 쪽에 있는 그 대성사라는 절에는 뭐 저쪽 마을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 조금 이래 이 동티난다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비석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절에다 두고 가끔씩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고. 한 번씩 그 일본에서 과거에 이제 조상묘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오면 이제 마을은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 흔적도 없고 마을이 되어버렸으니까 거기 와서 위령제를 지내기도 가고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는 지금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해내면서 진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피라민들의 굳은 의지, 삶의 의지 같은 게 맞습니다.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애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공간을 산자들이 빌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산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공간을 빌어서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지. 진짜. 네. 근데 또 죽은 자는 산자들에게 공간을 빌려줬고 산자들은 또 그 죽은 자를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아, 저쪽 라인이 아주 정리가 좋네. 원래 정리가 아니에요. 이 라인이 좋으시네, 느낌이. 아, 좋으신데, 이 세 저희 분이? 박 선생님이 정리병이 요즘에 있어요. 정리병단을 그렇게 하세요. 차분하세요. 근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 박 선생님이 사실 이제 푸드 칼럼니스트. 네. 그 드실 때 털에 안 묻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튼 오늘 정리 잘 들었어요. 피란수도 부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미동 비석 문화마을. 네.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첫 번째 유산 후보였고요. 자, 다음 후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두 아파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영주 아파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파트길래 문화유산 후보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게요. 뭐 오래된 것 같긴 네. 한데. 산복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겠죠. 왜냐하면 산복도로의 형성은 그 판잣집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60년대 판잣집들이 즐비하던 그곳에 네. 뭐 2층, 3층짜리 집도 없을 때 이런 4층, 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화제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아니 근데 그 당시면은 넓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지금 생각해서는 맞는 것 맞아. 같은데 평평한 곳에. 왜 그 당시에는 그 산에다가 그렇게 지었을까? 그러네. 그러게요. 판잣집들이 전부 다 다다다다다 그렇겠지. 끓였으니까 맞아요. 한 번 불이 나면 300에서 500차가 타는 거예요. 그 부산 대화제 있고 막 그랬다는 얘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났다 하면 불이요, 네. 섰다 하면 십자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거기다가 이제 우물이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물이 없고 화장실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 위생 문제라든가 그렇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으로서 떠올렸던 게 이제 산복도로의 건설이었고 그 개통이었고 이제 1962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죠. 산복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범곡교처럼 흔히 어른들은 이제 부산의 교통부 교통부. 예, 그 보링극장 있던 예. 거기서부터 이제 초량동 금수사까지 예, 처음으로 이제 산복도로가 만들어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부산시의 도시 건설 상황을 실천하고 도시 건설에 관한 건설 관계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주 아파트는 한마디로 판잣집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골조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주방 자리만 지정해주고 골조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벽 바르고 알아서? 방 구조 나누고 뭐 장판도 알아서 깔고. 그래서 영주 아파트가 진짜 47개 동이 있는데 집집마다 구조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네. 재밌다. 아니 그러면 내가 막 벽을 쌓아요? 벽돌로 네, 막? 그러니까 자기가 미장 기술이 있거나 이런 기술이 있는 어머, 분들은 어머. 그냥 자기가 쌓으시는 자기가 거고. 쌓아서 하고. 예. 우와. 보통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다 맥가이버 아닙니까? 맞아. 네. 집안 생활 다 뚝딱 있었죠. 하셨으니까. 구조가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전체 뼈대는 예. 다 돼 있습니다. 기본 골격은. 방구에 가는 자리만 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럼 그러니까 나는 원룸처럼 살고 싶으면 밖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따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문 입구까지 복도나 다 돼 있어요. 똑같지만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만 이제 그렇죠. 화장실 그거는 뭐냐니까 주방과 화장실은 설비가. 상수도 관이 안쪽에 그쵸.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구가 따로 해야 되니까 그거만 딱 돼 그렇죠. 있고 나머지는 거실을 넓게 하고 방 한 칸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 요즘 분양하는 그런 거죠. 아파트들 중에서도 그런 아파트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안에 거예요? 설계할 수 있는 네.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와, 그 당시에 이게 시초네. 4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이미 시행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자식들이 있을 때는 방을 많이 만드는데 하나 둘씩 나가니까 방을 하나 둘씩 트는 거예요. 그냥 헐면 방 되는 하나만 거예요. 두고 거실만 다 만들어요. 레고네 레고.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다가 그냥 리모델링 다 하고 넓혔다가 그냥. 좁혔다가. 참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안 그렇죠. 만들어놨어요. 아파트에 네. 진입로가 없어요? 그런 차가 들어간 생각해보니까 진입로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걸어 아파트 다녀야 사는 되네요. 사람들이 차라리 평생은 안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62년 너무하다. 산복도로가 생길 때쯤에 네. 부산의 차량 대수가 1000대가 안 돼요. 네. 부산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1000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왜 비석 마을을 하면서 그 피난민들에게 작은 판잣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두 번째 예. 문화유산은 이 판잣집에서 어떻게 아파트로 아파트로. 변화됐는지 그렇죠. 삼박도로의 어떤 흐름? 아, 뭐 이어지는 맞습니다. 시대의 예. 변화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뭔가 문화유산 후보가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쭉 연대기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예.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가 되게 기대가 돼요. 그렇죠. 전쟁 이후에 이제 신부산 건설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판자촌 정리를 했던 아주 대표적이고 표준의 상징이 지금 영주 아파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셨듯이 세 번째 후보는 과연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Got a smile on my face, though you're so far away. I think of you every day. I left you a letter to make you feel better until I am back aga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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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ally got me go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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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n love, yeah. With you, I get the butterflies in every way. You blow my mind. Oh, how I love to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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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r love can make an ice cube melt. I shiver and I lose my breat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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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I'm head over heels, it all seems so surreal. Can anyone be that good? It's a million to one. 자,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계란만두입니다. 계란만두. 네, 여기 안 드셔본 분 계세요? 드셔본 분? 아유, 뭐 저도 먹어봤죠. 다 드셔봤죠? 저도 네. 먹어봤죠. 계란만두. 저는 원래 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계란 만두라 그래서 저는 만두 속에 그렇죠. 뭐 계란이 많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걸 했는데 솔직히 보면은 네. 약간 계란 부침에 양파 들어간 느낌? 당면이요. 맞아. 근데 유심히 보니까 당면이야 당면. 아, 그래요? 좀 우리가 남달랐어. 앞에서 내놨던 어떤 그런 네. 음식과 관련된 유산 후보로서는 약한 게 조금 아닌가? 약하다. 예. 예전에는 조박낙지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네. 막 이랬거든요. 문화유산으로 그랬었죠. 이거야. 막 이랬는데 그렇죠. 예. 근데 혹시 그날 이번에는 계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만두 드실 때 이 간장 소스 안 찍어 드신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장에 떡볶이 국물에 다 했어요. 아,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러면 뭐 다들 계란만두를 유산 후보로 하실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아니 맞습니까? 그거는 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저도 네. 선택을 할 겁니다. 한번 얘기를 어땠어요? 해봅시다. 박사연 선생님. 음식은 박사연 선생님. 맛은 글쎄요 이제 뭐 호불호가 나뉠 수 있죠. 네. 맛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유산 후보로서 이렇게 계란만두 어찌 보면 뭔 저런 음식이 유산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향토 음식 이런 거 있죠. 부산의 향토 음식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뭐 돼지국밥. 밀면. 부산 어묵. 어묵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네. 거의 대부분 뭐 60년 뭐 한국 전쟁 전후 뭐 이렇게 오는데 그건 전통이고 그러면 또 이건 가볍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계란만두의 역사는 이제 한 40년 정도 뭐 되는데 그 40년의 그 세월 속에 그리고 이 음식이 가지는 상징성이 이 서동의 어떤 동네가 만들어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이 음식 하나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계란 만두가 뭐 그런 상징성 그리고 뭐 역사성 그리고 추억이 담겼다.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또 도대체 삼복도로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지 궁금해요. 왜 이게 그렇죠. 서동의 계란만두가 삼복도라고 관련이 있느냐.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60년대에 이제 도시개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판자촌을 뜯고 아파트를 짓고 도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장림, 그리고 뭐 연산동, 그리고 이제 반송, 뭐 용호동도 일부 지역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소위 이제 대표적인 부산의 정책 이주지 중에 하나가 서동인 거예요. 나라에서 아무래도 뭐 좀 강제적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네. 기반은 닦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막상 가보니까 맨 땅에 줄만 쳐놔놓고 11평 정도 되는 여기에 여기 누구 집 누구 집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를 포기하고 다시 원자리로 왔다는 주민들도 있어요. 가보니 그냥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이제 먹고 살기는 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부두 노동자든 뭐든 그 당시에 원조지 가게 음식 아무것도 먹어서 없으니까. 거기서 예. 살았는데 완전히 격고지 같은 데로 갔으니까요. 이제 판넬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한번 딱 보시겠습니까? 네. 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땡땡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길어요? 지금도 과거를 떠올리면서 어른들이 한 번씩 내뱉으시는 말이에요. 판자 없이 못 산다. 계란만두. 계란만두. 지금까지 계란만두 얘기하다가 그럼 이게 땡땡땡땡땡. 자, 저 들어갑니다. 뭐 저 어차피 뭐 맞추나 안 맞추나 게스트니까.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리모컨 없이는 못 산다. 저 집에 리모컨 요즘 있을까요? 뭐 맞아요. 우리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뉴스 공연을 봐야 되니까. 야, 잘한다. 거기서 또 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짜잔.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장화? 두 글자인데 아까 뭐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페이크죠. 이제 방송 많이 해보셨다고. 장화, 왜 장화 왜요?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산복도로나 이곳에 이제 왜 이 장화가 없으면 안 되냐면요. 네. 산복도로도 마찬가지고 서동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다 흙이잖아요. 흙산이지 않습니까? 호랑이 안 그러니까 됐던 시절. 비만 오면 여기 다 뻘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질퍽질퍽하구나. 네, 그러니까 발이 한번 푹 빠지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뭐 한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동은 이 서동시장에 있는 쪽에
큰 도로 맞은편이 3차, 5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소동시장까지 미끄러진다. 아, 지는 뻘밭이라. 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마누라 없이는 정도로,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돈을 벌러 갈 수 있고. 네.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럼 좋긴 하네요. 아니 잠깐 시장 좀 갔다 올게. 참 철딱서니는 없다. 예, 그걸 또 이렇게 썰매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 아유, 진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예? 예. 아, 철딱선이 없는 교수님. 장화가 없으면 못 살 정도니 그분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뭐 돈을 벌고 사셔야 되면 그걸 숱하게 오르내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생이 엿보이는 맞아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퀴즈였네. 제 어릴 때 기억만 더듬어도 주말이라든가 명절 전에는 밀려갔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그 당시도 그러니까 어릴 때 네. 다 작았을 때니까 손을 꽉 잡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 손을. 그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보통 가게 하나에 보면은 뭐 4명, 5명씩 서가지고 흥정하고 계신데 이걸 비집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 금사공단에 다니던 여공들, 여공들이 뭐 저녁에 간식으로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학교를 갔다 야간 학교를 막 맞아요, 다니던 맞아요. 여공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뭐 학교 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 제대로 그렇지. 이렇게 밥을 챙겨 먹을 수 요기를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렇죠. 간단히 요기하는데 이제 계란만두 그리고 또 특히 또 이제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리 그 손민수 대장 같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데는 거의 50% 정도는 뭐 계란만두 역할을 계란만두의 계란의 영양. 네. 얼굴에 계란이네. 서동에서 이렇게 어떤 어린 시절 혹은 그 오랜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맛으로 따지는 음식이 아니고 전형적인 추억의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당시 여공들 그리고 또 뭐 여공들만 있는 게 남공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번 돈을 고스란히 집에 다 붙이고 뭐 한 끼 두 끼 아끼면서 아마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계란만두 같이 빠르게 먹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야 눈물 젖은 계란 제가 만두네.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2층에 새방을 만들었어요. 잠만 자는 방처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서일동 3차에 살 때 저희 집에 2층이 방이 4개가 있었어요. 방만 4개 있었어요. 주방은 공동 주방이었고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아, 전부 다 그러면. 예,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금사공단에 일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그때 형님 누나라 불렀지만은 네. 다 거기에서 잠만 자고 일하러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녹초가 돼서 들어와서 잠만 자고 다음날 똑같은 삶을 사셨던 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동의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났던 게 금사공단 그리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줄인 배를 조금은 채워줬던 음식이 이제 계란만두가 되는 거죠. 또 갑자기 감동 코드가 있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괜히 이 계란만두를 유산 후보로 낸 게 아니에요. 아까 딱 계란만두 나왔을 때 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차지한 MC 얼굴이 다시 떠오르네. 맛이 새롭게 느껴지네요. 아니 생각하고 네. 얘기를 하셔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 정도예요. 한복도로에서는 계란만두가 빠질 수가 없겠네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 삼복도로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계란만두 세 번째 유산 후보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뭐 손민수 선생님이나 김한근 선생님은 워낙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 오신 우리 주선태 선배님. 아니, 저 그냥 막 선택하실까봐. 아니 교수님. 아니 근데 보니까 아까부터 오락가락 좀 하시더라고요. 나 진짜 솔직히 중간에 잠깐 쉴 때 차지한 아나운서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정하셨냐고. 그냥 저는 이제 그냥
두말 없이 그냥 1번 비석 문화마을 이렇게 했는데 네.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래. 근데 바뀌었어. 여기가 이래요. 여기가 이래요. 저 진짜 서동에 저는 계란만두로 저는 결정하고 싶어요. 좀 첨언을 하자면요.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네. 저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긴 머리 날리며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이 이내 씨가 노래를 저는 무슨 노래지?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의 말에 따르면 네. 이 노래의 긴머리 소녀는 여공들을 얘기한다. 네. 근데 왜 여공들이 긴머리냐면 웬만하면 다 학생들은 단발머리야. 근데 학교를 안 다니던 가고 싶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던 여공들은 다 그냥 긴머리였다고. 그래서 그 긴머리 소녀들이 따뜻하게 그 자기를 위해서 먹었던 이 계란만두의 이야기가 저는 제 가슴을 울리네요. 그래서 진짜 그 시절 서동의 전성기를 이끌고 그리고 그렇지. 지금 서동을 있게 한 정말 그 힘은 이 계란만두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계란만두. 시절에 사실 그 정책이주촌의 아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뭐 계란만두 사실 아까 우리가 고갈비도 사실 그렇지 않으면 고등어 구운 것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계란전 이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계란만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격상된 느낌 듭니다. 그 정도로도 저는 계란만두예요? 고맙고요. 우리 쪽으로 오시는 계란만두예요? 네, 문화의 원형인 갈대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아미동 그렇게 밀당하세요 지금. 그래서 계란만두 아니고 아미동. 잠깐만 정리가 아직 덜 말이에요? 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 문화유산은 제가 삼복도로는 일단, 계속 달리는데. 저는 아미동 비석마을로 좋아하는데 음식은 그 인정을 하겠다. 음식은 인정하되 아미동 네, 비석마을로 아미동 비석마을로 한다는 네, 선정하신다. 저는 원형을 찾았어요. 너무 원형을 어렵다. 찾았어요. 결론은 원형을 아미동 찾아서. 비석마을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비록 지금은 그 르네상스의 어떤 실패 흔적으로 남은 영주 아파트지만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면 지금의 그 삼복도로가 좀 더 미리 일찍 더 르네상스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영주 아파트에 진짜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어디 가면 머리 찢길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정말 오늘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고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그렇지. 왜냐면 어쨌든 하나를 선정해야 되니까 너무 고민스러웠거든요. 특히나 뭐 계란만두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 먹으면서 자랐고 저희 1층에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네, 그 고향으로 가셔야지. 고향. 예,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줬던 네. 거, 제가 여기에서 방송 일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산복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그 큰 힘을 줄 수 있었던 곳은 아무래도 아미동입니다. 네. 이 이주민들이 만든 동네가 부산의 서동하고 비슷한 곳이 서울의 신림동, 신당동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림동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순대. 순대. 네. 신당동 하면 뭐가 떡볶이. 유명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주민들이 만든 동네에는 그들이 이 스스로가 만든 뭔가 음식들이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서민들이고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홀리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먹거리를 만든 게 신림동은 순대고 신당동은 떡볶이고 그럼 서동은 계란만두다. 근데 거기 안에 그 시대적인 그 아픔이 있고 역사가 있고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피난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애절함, 애잔함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묻어나서 되게 가슴 찡하면서도 이곳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지켜나가서 이 마을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나같이 이렇게 관광객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가는 그런 문화유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비석마을을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또 반전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3대 3이잖아요. 그럼 결선 그거 투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되죠? 첫 번째
아미동 비석말 손 들어주십시오. 아, 이러면 어려운데. 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한 표. 네. 자, 3표. 그리고 마지막 남은 후보 계란만두 손 들어주십시오. 짜잔. 오! 계란만두. 그렇지, 그렇지. 네, 이래서 계란만두가 유네스코 제17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저 한 가지 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계란만두를 드시러 오셔서 계란만두만 먹고 가지 마시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도 조금은 구매해 주시고 그럼. 그리고 이왕 시간이 된다면 그 길 건너편에 그 도로를 하나 건너서 산복도로에 사람들이 이주해 왔던 그 어떤 3차 도로, 네. 5차 도로에 한번 올라서 그 골목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브네스코위원회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